그런데 공공앱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실상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자본주의에서 경쟁업체가 카피캣을 할 수 있죠. 뭐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만 특허 없으면 뭐 경쟁하는 거지. 근데 그 짓을 공공이 한다?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데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익을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식당에게는 뭐 수수료 필요 없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는 또 착한 배달앱이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뭐 기존 배달앱이 나쁜 짓 하고 있는 건가요? 나쁜 기업인가 거기는? 안녕하세요. 글쓴 오우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시사 문제 하나 다루겠습니다. 최근 배달앱 중에 1등인 배달의 민족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떼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많이 났어요. 뭐 요즘 기사 다 어뷰징이니까 별일 아니어도 쏟아지긴 하지만 아무튼 많이 났습니다. 자영업자 다 망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주를 이룬 것 같아요. 먼저 이번 건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중개를 해주고 뭐 거기서 수수료를 떼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서비스입니다. 원래 새로운 시장이 생기면은 실제로 무언가를 창출하는 플레이어들은 돈을 못 벌어도 중개를 해준 이들은 돈을 벌게 마련이니까요.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는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생기기 전부터 있던 아주 오래된 사업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이제 음식점을 중개해 주죠. 배달도 하고 뭐 포장도 합니다. 배달은 배달까지 연계해 주고, 포장은 이제 주문만 앱으로 하고 손님이 직접 픽업하는 거죠.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는 뭐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논란이 된 포장 수수료의 경우에는 주문 금액의 6.8%고요. 배달은 이제 업체마다 식당마다 뭐 조금씩 다른데 뭐 최대가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노출 때문에 광고가 반강제라 사실은 더 낸다는 불만도 있던데, 그건 좀 별개로 봐야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수수료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민의 수수료를 좀 높게 잡아서 10%라고 해보죠. 사실 10%가 안 됩니다, 평균은. 중개 수수료 10%는 비싼 걸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날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그 정도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싸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중개 서비스는 이전에도 존재했으니까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용달차를 부르거나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이런 것도 이제 업체에 전화하면 업체가 일을 배분해 주죠. 그러면서 수수료를 뗍니다. 일종의 중개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서점에서 책을 모아서 팔고, 박물관에서도 뭐 여러 작가의 굿즈를 모아서 뭐 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중개를 하고 업체들은 거기서 수수료를 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 제가 이제 책을 쓰는데요. 제 책을 보신 적이 없겠지만 제가 책을 꽤 많이 냈습니다. 책을 쓰면은 작가 인세로 10%를 보통 먹습니다. 뭐 작가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이 10%예요. 뭐 많이 드시는 분은, 많이 드시는 분? 이제 조금 이름값이 있으신 분들은 뭐 더 비중이 높거나 아니면 스스로 출판사를 차리셔서 하시면 더 비중이 높겠지만, 기본적으로 처음 계약을 하면 10%를 받습니다, 작가가. 그런데 이제 교보문고나 예스24, 알라딘 뭐 이렇게 책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책을 이제 판매하는 곳들 있잖아요. 일종의 중개를 해주는 건데,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죠. 이런 곳에서 수수료를 보통 30% 이상 가져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작가로선 조금 억울하죠. 저는 10% 먹는데 책을 좀 중개해 줬다고 30%나 가져가는 게 뭐 약간은 억울합니다만, 업계가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분들이 또 내는 비용 뭐 운영비 같은 게 있을 테니까 뭐 합리적으로 계산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뭐 용달차나 대리운전 중개 이런 것도 그 정도 수수료를 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제 친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에 굿즈를 납품을 하는데 수수료를 30% 정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사업에서는 한 30% 정도가 뭐 일반적인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합리적인지 아닌지 떠나서 뭐 그 정도가 일반적인 관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온라인은 어떨까요? 배달의 민족이 어쨌든 온라인이니까 온라인을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죠. 여기는 이제 앱들을 중개하는 서비스죠. 여기 수수료도 30% 정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아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기사들이 많이 나올 텐데, 사실 좀 심하다 싶긴 하죠. 왜냐하면 얘네가 사실상 독점이고 자기들이 마켓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거래되는 것의 30%, 심지어 앱 내 결제 이런 것도 다 떼가거든요. 그래서 뭐 비판도 많긴 한데,
뭐 독점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대부분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곳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수수료율이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는 최저가 경쟁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뭐 낮은 곳도 많고 사실상 돈을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제외하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보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30%가 일상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민의 수수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죠. 10%. '그렇게 비싸다고 할 만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배민이 막 자영업자들, 영세업자들을 수탈한다라고 말할 정도의 수수료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뭐 배민이나 요기요, 쿠팡이츠 이런 데가 실적이 뭐 썩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뭐 나쁘지도 않은데 뭐 썩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떼간다.' 이렇게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다른 중개 수수료보다 하필 배민에 예민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국 요식업이 이윤이 적게 남기로 유명하잖아요. 1년 내에 뭐 망하는 곳이 태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작아도 그 배달앱 사업 자체가 뭔가 빈대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앱은 거의 전 국민이 다 사용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고 그만큼 뭐 욕도 먹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논란이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뭐 여러 번 있었어요. 카카오 택시 뭐 사업 초반에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이게 사건마다 좀 디테일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인터넷이나 IT 쪽을 약간 무시해서 나오는 논란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젊은 직원 많이 없는 소규모 회사 같은 데 다녀보신 분들이나 뭐 그런 팀에서 일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IT를 사용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추가로 생기잖아요. 뭐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서류 작업이나 프레젠테이션 뭐 그 외 기타 등등 이렇게 컴퓨터로 해야 할 일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면 제일 젊은 직원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냥 시킵니다. 그게 효율적이긴 하죠. 왜냐하면은 보통 그 젊은 친구가 거기서 기기를 제일 잘 다룰 거니까 컴퓨터를. 그래서 거기 젊은 직원이 유능해서 그 일들을 하나둘 해 준다고 해 봅시다. 그러다 보면 윗사람들은 컴퓨터로 하는 건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좀 간단하게 되잖아요, 오프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젊은 사람이 하면 잘한다. 너 없으면 어쩔 뻔했냐." 뭐 이렇게 말은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존중하지는 않는 거죠.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 한글이나 엑셀, PPT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런 거 불법으로 사용한 사무실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작은 사무실 이런 데는요. 그러면 그 사업장들이 뭐 소프트웨어 비용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영세하냐? 뭐 영세하긴 하겠죠. 근데 그 프로그램비 솔직히 얼마 안 하잖아요. 몇만 원이면 돼. 그런데 그걸 안 냅니다. 그리고 회식할 때는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또 써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뭔가 컴퓨터에 돈을 쓴다? 뭐 프로그램에 돈을 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사회 전반에 특히 기득권 세대에서 그런 사고가 좀 팽배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달앱이 수수료를 떼간다는 게 마치 엄청난 사기를 치는 것처럼 뭐 대동강물 떠다가 파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게 단순히 뭐 조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다라고 느낀 적이 언제냐면 지자체에서 공공 배달앱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여러분이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간 지자체들은 다 하나씩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망해서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배달앱이 흥할 때 하나씩 꼭 그 기획을 했었어요. 저도 뭐 앱을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배달앱 자체가 만들기 어렵진 않겠죠. 기술자 좀 붙이면 만들 수 있겠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지자체들이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배달앱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망했는데 운영을 잘하고 있는 지역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저희 동네에도 땡겨요라고 지자체에서 만든 앱이 있는데 그럭저럭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써봤거든요. 왜냐하면 쿠폰을 엄청 뿌려요. 지자체에서 이런 앱을 만든 이유는 자영업자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배달앱 수수료까지 떼가니까 착한 배달앱
뭐 공공 배달 앱을 만든다. 뭐 이런 목표를 세우고 하는 거거든요. 뭐 취지 자체를 제가 나쁘다고까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 이 방식이 매우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배달 앱에 특허는 뭐 없어요. 뭐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가 특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앱들이 여러 개 있는 거겠죠. 또 한국에 오기 전에 이 배달 앱이 해외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특별히 특허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초창기에 국내에서 배달 앱을 시작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배민, 요기요, 뭐 배달통, 쿠팡이츠 뭐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아무튼 나름 도전을 한 거고 한국에 맞는 방식을 만들었을 거예요. 뭐 쿠팡이츠야 쿠팡을 베이스로 깔고 시작한 거라 좀 낫지만 나머지는 그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앱들이 나오면서 배달 문화가 굉장히 확산됐어요. 특히 코로나 거치면서 뭐 배달 앱을 안 쓰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가 됐죠. 배달 앱이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배달을 시켜 먹었죠. 시켜 먹긴 했는데 생각해 보면 배달 앱이 나온 이후랑 이전이 확연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가끔 시켜 먹었는데 지금은 일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배달 앱 업체들이 단순히 식당에 피를 빤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사업을 했고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성과를 거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공공앱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실상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자본주의에서 경쟁업체가 카피캣을 할 수 있죠. 뭐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만 특허 없으면 뭐 경쟁하는 거지. 근데 그 짓을 공공이 한다? 이게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데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익을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식당에게는 뭐 수수료 필요 없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는 또 착한 배달앱이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뭐 기존 배달앱이 나쁜 짓 하고 있는 건가요? 나쁜 기업인가 거기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그 사람들도 자기들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시장을 망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스타트업이 키운 시장을.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지자체의 운영 능력이 떨어져서 기존 배달앱들이 뭐 지금 완전히 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자기들끼리도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공공앱까지 들어와서 수익에 손해를 끼친단 말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지자체 배달앱들이 나온 시기가 코로나 지나면서 배달 열풍이 약간 사그라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배달앱들이 그 코로나 지나면서 수익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공공앱이 나와서 시장을 갉아먹으니까 이 업체들이 상당히 위기에 처했고 그러면서 이 기업들이 뭐 망하기도 하고 인수합병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죠. 물론 자영업자들 도와줘야죠. 우리나라 자영업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제 지금 자영업자들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지자체가 그들을 도울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근데 지자체가 선택한 방식은 그 중에서도 최악이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핑계로 새롭게 생긴 분야를 완전히 망쳐버리면 앞으로 누가 새로운 분야를 도전을 합니까? 저는 이번에 배민이 포장 주문의 수수료를 떼잖아요. 그것 자체는 뭐 회사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공공앱이 없었고 기존 배달앱들의 사업 안정성이 조금 더 높았다면 굳이 배민이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또 전국민적 욕을 먹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을까? 몇 년 더 유예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공이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요. 뭐 전기, 수도, 가스, 교통 같은 뭐 공공 인프라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공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죠. 실제로 뭐 우리나라 한전 같은 곳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필요한데 수익이 잘 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뭐 공공이 세금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후죽순 생긴 공공 배달앱은 대체 뭘 위한 거죠? 아니 배달앱이 전 국민에게 필요한 건가요? 너무 이상하잖아. 정작 중요한 공공재는 다 돈 안 든다고 영리화시키고 딴 데다 떠넘기고 막 팔고 이러는데 이건 왜 하는 거죠? 공공앱이 없더라도 배달앱들은 경쟁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배달 수수료를 갖췄을 것 같고 서비스를 개선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뭐 배달앱이 폭리를 취한다고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음식점들은. 그러면 음식점들은 뭐 자체 배달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들은 개별 앱을 만들었겠죠.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일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될 일이었다고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 주려고 해도 공공앱이 이룬 게 없어요. 경쟁을 조금 더 치열하게 만들어서 금액을 좀 깎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 정도는 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배달앱들도 스타트업인데 그 수익을 그것 아주 조금 깎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됐나요? 공공앱이 없어도 이미 배달이라는 특성상 대중이 엄청나게 프레스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만 올라가도 왜 이렇게 비싸졌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그 대중이 공공앱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공앱이 없더라도 시장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면서 지금 정도 수준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자영업자의 피해가 너무 크고 이 배달이란 게 이제 시민들 누구나 하는 일상적인 거야. 공공재처럼 해야 되겠어라고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죠. 지자체에서 공공 배달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기존 업체들을 뭐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함께 사업을 진행하든지 하는 식의 방식을 채택했어야 했는데 기존의 상업적인 업체 앱을 그대로 베껴서 만들고 아니 나 새로운 식으로 만들었으면 또 말도 안 해요. 기존 운영하던 사업의 앱을 그대로 베껴서 만들어. 그리고 같은 스타일로 사업을 하면서 막 국민 세금으로 쿠폰을 뿌리면서 경쟁한다?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제가 전국에 몇 개 지자체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본 데는 거의 다 있었거든요. 그 개발비 뭐 아무리 베꼈어도 개발자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관리하고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만 합쳐도 그게 얼마입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 공공에 도움이 되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아쉽죠. 처음에 시작하는 취지는 뭐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도 정치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민들 눈에 띄면서 뭔가 성과를 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뭐 그런 욕구들이 있었겠죠. 그래요. 뭐 아무리 그 취지를 좋게 봐주더라도 결과는 참담합니다. 시장을 오히려 망쳤어요. 제가 살다 살다 기업 편을 다 들어주고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뭔가 앞으로도 다른 분야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라 한 번은 좀 짚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해봤습니다. 제가 뭐 그 기업들이 다 잘했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기업들도 당연히 문제가 있고 하지만 기업이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고치게 뭐 사회가 압박할 수도 있고 대중이 압박할 수도 있는데 지자체는 그중에서 가장 최악의 방식을 택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주제는 단골은 그냥 전화 주문으로 픽업해서 가져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